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마감 이제 5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마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효율적으로 잘 맞춰봐야 되겠죠. 하단에 종목 상담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두 분의 전문가가 많은 종목 이야기 정확하고 또 빠르고 신속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한 종목이 있다라고 지점 연락도 오는데 지점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못합니다. 양시장 모두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는 현재 2529.6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52% 낙폭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이 시작한 지 지금 한 37분 정도 지났는데 37분 동안에 낙폭 회복은 한 6포인트 정도 지금 된 상황입니다. 거의 회복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30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2557포인트대부터 급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락하면서 2519포인트, 2520포인트도 잠시 무너졌다가 2520선을 회복하고 2530선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6,551억 원 삽니다. 개인은 일단 저점이 나왔다. 그리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판단이 섰나 봅니다. 꽤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 기관이 2,902억 원, 외국인은 3,720억 원의 대량 매도가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투자지체 전부가 오늘 매도로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녹록치 못합니다. 그나마 890선 위로 올라오면서 9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910포인트 때부터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 나온 시점은 코스피 코스닥 비슷합니다. 1시 30분, 2시경에 지금 빠졌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해 나가면서 900선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2,751억 원 지금 사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은 지금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은 252억 원 팔고요. 외국인은 2,486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볼 텐데 1,080원대까지 올라왔네요. 급등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1,08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을 검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상선, 뉴프라이드, 페이퍼코리아, 디젠스, 금호석유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상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칼텍스와의 1,900억 원 규모의 원유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소식으로 장중한때 5,000원대까지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4.55%나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상선은 운송을 위해 30만 톤급 초대용 유조선 2척을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뉴프라이드입니다. 전일 대마초 사업 확장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5,40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 달고 쭉 빠져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일 공시를 통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소재한 대마초 판매점 에쿼티그로스를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또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하루 만에 지금 변동폭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퍼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4차 산업의 전진 기지를 육성한다라는 소식인데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현재 1,695원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북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급등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새만금 개발 공사를 정부가 설립을 하고요. 공공주도 매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페이퍼코리아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디젠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새만금 관련된 상황인데요. 여기는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 속도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한 데 따른 상한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담 공사를 설립하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언에 바로 상한가 진입한 디젠스입니다. 다음 금호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11만 1,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장이 좀 꺾여 내려오면서 투심이 악화되면서 이 좋은 실적에도 3.4%까지
윗골이 되고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밝혀지네요. 다음은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6위 종목은 진에어, LS산전, 풍산, 티슈진, 덕산하우징 올라와 있습니다. 진에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도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진에어는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4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최고가 또 경신했는데요. 31,9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진에어는 지금 꾸준히 상승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분기에 대한 호실적이고요. 또 올해도 수익성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와 일본향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LS산전입니다. LS산전은 반대로 실적이 기대 이하가 나왔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가 나오면서 11%나 지금 급락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61,400원이 오늘의 저점 부근입니다. 저점 부근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결 기준 매출이 지난해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8.9%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은 15.1%나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지만 기대 이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더 된서리를 맞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풍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 풍산도 나왔습니다. 급락세 나왔고요. 장중에 45,3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풍산 역시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8,42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94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특히나 크게 감소한 것이 오늘 이 쇼크의 주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티슈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매출액이 33억 원으로 75.5%나 급감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202억 원 적자 전환한 것이 오늘 하락의 주 원인입니다. 다음은 덕신하우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자, 적자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덕신하우징은 지난해 흑자 전환에 2거래일째 급등 나왔고요. 장중에 2,15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실전 투자 17년의 내공, 바닥 탈출 가치주 포착 최명성. 오늘 시간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명성 소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이 많이 꺾여가지고 좀 쉽지 않겠어요? 네네. 그렇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최고로 좋은 종목을 제가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먼저 인터파크 종목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회사입니다. 온라인 쇼핑 전반을 아우르는 도매업,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 판매나 공연장 운영과
공연 기획 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혜 대매와 판매 대행업, 또 일반 여행업과 여행 중개업 등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가능한 모든 사업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재무제표 보시면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또한 그 요즘 보면은 이제 외국인 기관 쪽에서도 많은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또 거래량이 늘면서 계속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기관이 바닥에 샀을 때는 상승할 이유가 있다.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상승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중에 종합지수가 한 45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1.4%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매수 타이밍인데요. 제가 그 목표가는 13,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또 외국인 매수 들어오니까 잘 살펴보시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정다운입니다. 정다운 종목은 그 2000년에 설립된 이제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 기업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오리털과 오리 육이 있는데 보면 이제 오리 농장이 있죠. 그래서 많은 오리를 수만 마리를 키워서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이제 식품업체 또 홈쇼핑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연결 대상 종속범위 있는데요. 농업 회사 법인인 JD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그 오리고기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또 매출이 계속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또 요즘 보면 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요 근래 제가 이제 17년 전업하면서 많은 이제 노하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한 뭐랄까요, 6개월 동안 보시면 양봉이 많습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세요. 양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주 뭐 한 5달은 양봉이 나오고 한 달 정도 음봉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을 이제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추세가 상당히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매수 자리는 한 4,000원대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무려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고요. 목표가는 현재 그 매수 타임인데 현재가 전후 이제 매수가는 4,470원 전후로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손절가는 이제 방송이니까 제가 확실히 드리는데요. 손절가는 약 3,8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빨리 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터파크 홀딩스입니다. 인터파크 홀딩스는요, 출자된 회사의 자원과 관리 및 이제 신규 사업 양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아이마켓 코리아 등을 포함해서 총 26개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업 부문은 계열 회사를 비롯한 총 관리 및 지원하는 지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자상거래 사업, 전자상거래 연관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도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봉상 보시면 요 근래 들어서 계속 거래량이 나오면서 현재 20일, 60일, 11선 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보통 한 6,500원까지 보이는데요. 주봉으로 보시면 이 종목도 전에 13,000원에서 놀던 주식이 4,300원이네요.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시청자님들 표현으로 뭐 새토막이 났는데 새토막 난 구간에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또 이렇게 뭔가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뭐 이제 올라가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도 현재가 전후 이 종목도 매수 타임인데요. 현재가 4,340원 전후로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6,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000원을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이제 우리나라 업계 최대의 고객 기반 확보와
차별화된 관리를 하고 있는 증권사입니다. 자산관리 시장에 항상 선두그룹을 리딩하는 증권사이고요. 다각적인 금융상품 공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7년 2분기 당기순이익이 6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또 요즘 보면 이제 기관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오늘 차트를 보시면 오늘 좀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매도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부분 36,000원대 추천을 했는데 44,000원에서 약 2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좀 외부적인 좀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계속 이제 증권은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외부 요인도 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단은 삼성증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매도하시고 다음 주에 보시면서 다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제 유진그룹에 편입된 회사로서 유진자산운용, 유진투자선물, 이제 유진프라이빗 등이 있습니다. 주식 수탁 수수료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선물 위탁 시작 점유율이 약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전년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 중이고요. 요즘도 이제 외국인 기관, 연기금 등이 계속 매수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이 부분에서 한 3,200원 선에서 이제 추천을 한 것 같은데 4,500원, 무려 한 38%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 부분도 물론 이제 향후 봐서 지수가 가면은 계속 가겠지만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추천을 했지만 전부 매도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50%만 일단 매도하시고 나머지 50%는 다음 주에 보면서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파크부터 유진투자증권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주들보다는 또 좀 섹터 변경이 있었네요. 네네네. 제약바이오는 좀 이제 꺾였죠. 예, 좀 이제 조정을 받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조심하고 싶어서 좀. 예. 그러면 사실 지난주에 제약바이오주들 쭉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제약바이오주들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은 상심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예,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수익 내지는 작은 수익도 다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다음 주 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명하게 좀 빠르게 대응을 하자라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이영환 차장 바로 만나봐야 되겠죠. 차장님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조금 이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지던데요. 최근 이제 시장에 삼성전자의 액면 불안 이슈라든가 또 혹은 뭐 제약 바이오 섹터의 조정이나 또 미국의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뭐 여러모로 시장의 조정 이슈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서 리스크 관리 전반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BA 테크놀로지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2차전지 관련 설비의 뭐 제조나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고요. 그중에서도 조립공정 쪽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장비를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장비를 최초로 국산화시킬 만큼 업계 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고요. 주요 매출국으로는 국내와 중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방 산업인 전기차 산업에 중국 시장에 성장으로 인해 2017년 지난해부터 큰 폭의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아울러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형 2차전지 시장에서 배터리 팩이 이제 원형이나 각형 중심의 모양에서 이제 파우치형 중심으로 바뀌어가는데 이 회사는 이제 파우치형 조립 공정에 전 장비를 납품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올 한해도 큰 폭의 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또 지난 11월부터는 소형 2차 전지 쪽으로 또 LG전자의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서 향후 전망은 또 좀 밝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현재는 12,000에서 13,000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을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시다가 12,000원 하방이 타시는 일부 비중투자 그리고 13,500원을 돌파하시는 추격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보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2016년 2월 그때 롯데그룹으로 인수가 되면서 삼성정밀화학의 사명이 바뀌었었는데요.
주로 일반 화학 제품이나 정밀 화학 제품, 그리고 전자 소재업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 화학 부분의 셀루로스 계열의 제품들은 현재 시장 점유율 70%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전방 수요의 확대나 중국의 환경 구제 등의 요인에 기인한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지난해는 창사 이래 사상 두 번째 매출액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보수 이슈들 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실적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실적이 발생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제품의 판매가 상승이나 중국의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서 올해도 이런 외형 확대는 당분간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또 수년간 좀 유의미한 정설 예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호실적은 앞으로도 몇 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한 차례 크게 급등한 후에 현재 최근에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꾸준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도 저점과 고점은 높아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조금 좀 둔화되었긴 했지만은 조정시마다 좋은 매수 기회다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기대볼 만한 주식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이오 리더스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유코백스 그리고 휴마맥스라는 두 개의 신약 플랫폼을 가지고 면역 치료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이 두 플랫폼 모두 전부 2상 얼마치고 지금 3상에 돌입하면서 최근에 그 기술력을 좀 입증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유코맥스 같은 경우는 면역 조절 혈액 기반의 신약 플랫폼 기술이고 이런 기술들이 임상이 끝나고 나면 면역 항암제나 고지혈증 치료제 개발에 이제 이용될 것입니다. 최근 또 이런 기술 이전 관련 논의가 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좀 주가가 현재보다 좀 한 단계 좀 떠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 비트를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분 44% 정도를 인수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넥스트 비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화장품이나 미용 제품 등의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향후 이제 바이오리스는 넥스트 비트를 이용해서 진단과 신약 개발에 붙여서 생산과 유통까지 모두 일관화하는 그런 이제 사업 플랫폼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 굉장히 큰 좋은 전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의 그동안 좀 대표주들의 조정 분위기 속에 이 종목도 한 최근 3일 정도에 대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장중에 넥스트 BT의 인수 소식에 넥스트 BT의 그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당장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다음 차례 있을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또 한 차례 시세를 좀 기다려 볼 만한 위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가격 조정은 상당히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을 좀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정 시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원자 현미경 전문 생산업체인 파크식품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2위 수준의 관련 분야에서 가장 긴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회사고요. 원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주로 그동안 기업 연구소들이나 대학가에서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연구용으로 많이 판매가 됐는데 최근 이제 반도체 시장의 미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산업용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특히 이제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산업용 장비가 마진이 월등히 높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마이크론 등 이제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수주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과 올해도 이런 성장세는 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이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현재 얘는 이제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한 번 더 시작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물대가 거의 돌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 추세는 쉽게 있을 것 같지 않다.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이시라면은 푸근한 마음으로 수익을 청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돈이 보이는 바이오 기업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 현재 유니세프나 WHO 같은 단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이 시작되면서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공공시장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백신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초부터 일부 지연 우려가 있었던 공급 대응 문제가 최근에 해결이 되면서 올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30억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의 가격은 바이오업체의 평균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대다.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백신 신약 관련해서도 임상 3상 시험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마 2019년 하반기 출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기술력과 수익력을 동반 갖춘 몇 안 되는 바이오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 흐름은 이제 단기 급등 후에 약간의 횡보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횡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충분히 2차 상승을 기대되는 그런 위치인데요. 최근에 시장의 조정에 따른 이 종목의 또 가격 조정은 상당히 그동안 가격이 장기적으로 급등하여 이제 보유를 매수를 못 하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적게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T테크놀로지부터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95번님께서 LG전자 10만 9천 원 매수가 비중이 전부입니다. 100% 꼭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좀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예, 이거 어떻게 최 소장님, 네. 살려주셔야 되겠는데요. 아, 그래. 아주 상당히 부담감을 맺던데. 예. 제가 목숨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이 한 몸 다 바치셔야 예, 됩니다. 다 바쳐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LG전자 좀 오늘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45포인트가 밀리면서 어제 반등 자리인데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꼼꼼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너무 왜 100%를 사셨습니까? 좋은 종목 많은데. 예, 그래서 제 종목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예, 그래서 LG전자가 보시면 이제 뭐 다 아시죠? LG전자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전자제품 회사고 제조 판매하는 회사죠. 그래서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스마트폰 등이 많이 좋은 제품이 많고 국내 및 해외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보니까 59조, 3년 전에 59조인데 뭐 작년에 55조. 또 이제 영업이익은 좀 늘었네요. 1조 3천억으로 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적정 BPS는 현재 한 7만 4천 원 되는데 유보율이 1300%로 아주 우량합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뭐 아무 이상 없고요. 상당히 좋은 회사죠. 그래서 요 근래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어떻게 나오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요. 아직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는데요. 금융투자나 투신도 안전하고 좀 연기금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오늘 2.9% 빠졌네요. 이제 3,500원이 이제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보시면 이제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은 종합 매수입니다. 뭐 하나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잘 봐야 되죠. 또 외국인 기관 매수도 잘 봐야 되죠. 또 차트도 잘 봐야 되죠. 거래량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오늘 이제 3% 정도 빠졌는데 어제에 비해서 86만 주, 어제 86만 주였는데 오늘 82만 주. 그래서 많은 이제 거래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1월 24일 날 140만 주로 마이너스 6% 날 때 좀 많은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지금은 위에서 떨어지는 차트인데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60일선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서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60일선을 지지하는데 여기가 딱 10만 원이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 오늘 이제 금요일 오후라 이제 정답이 없습니다. 또 지수가 밀리기 때문에 이제 20분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나가십시오. 지나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월요일 화요일까지 잘 보시고요. 여기가 만약 10만 원이 깨지면 1차가 93,000원 보입니다. 그래서
저점이 93,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2차 그 주봉상 보시면 여기 보시면 97,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시청자분께서 100%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이제 60일선 10만 원, 그러니까 한 97,000원에서 10만 원 깨지 않으면요, 다음 주 지켜보시고요. 만일 10만 원을 깨지고 60일선을 깨고 한 97,000원 정도 깨질 때는 일단은 저 입장이라면 전부 매도합니다. 우리 시청자분 이제 좀 이제 아까우시면 한 50%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120일선 근방 92,000원에서 93,000원 부분에서 반등 나올 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지수가 이러기 때문에 뭐 거래소 코스닥 전체적인 90% 종목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보시고 10만 원에서 98,000원을 지키시면 계속 들고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50%만 매도한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재전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100%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지양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 반 정도 매도하시고 다음 주 지켜보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최명성 소장의 또 이제 5종목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인지 또 많이 궁금한데 가볼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오늘 갑자기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제가 AS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동성제약인데요. 상한가 같은데요, 지금? 아, 상한가. 23% 넘어가고 지금 약간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이제 행운입니다. 행운. 방송 중에 올라가 버렸네요. 동성제약인데요. 동성제약은 1957년에 설립된 6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약품 사업과 화장품 사업 등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1위 연모제 생산업체로 중국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요. 중국에 벌써 260개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올해 약 600여 개로 늘리겠다는 이제 회사 이제 광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울산대학교와 서울 아산병원과 손을 잡고 광역학 치료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주가 상승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이저 빛으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을 개발했나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차트 보면 설명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올 때 이제 16,000원 부근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랐네요. 그래서 주식은 좀 생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계속 들고 가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올 때는 이제 일부 한 절반 정도 좀 매도를 하시고 현금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동성제약이 지금 보시면 지금 28%까지 올랐네요. 상한가인데 그래도 지금 큰 뉴스가 없으시면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제가 5,000원대 추천을 했기 때문에 4배 올랐어요. 네, 4배. 엄청 많이 갔네요. 무려 300%의 수익이 났는데. 추천해 주시고서 놀라시면 어떡해요? 예. 아니, 방송 중에 너무 올라가기 예. 때문에 이게 행운입니다. 행운. 그래서 그래도 일부 한 50%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자세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16,000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6,0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차바이오텍인데요. 차바이오텍은 이제 의료 장비 및 기기 관련 회사입니다. 제대열 보관 및 줄기세포 연구, 세포 치료제 개발 등의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 배아줄기세포 실명 치료제 임상 실험 등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식약청 승인을 받은 바 있고요. 정부 줄기세포 허가를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많이 완화를 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차트 보시면 그동안 꾸준히 이제 2만원대 추천했는데 한 42,500원 왔다가 오늘 많이 이제 조정을 줬는데 현재 그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17년 전업하면서 느낀 건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무조건 이제 주식하면 뭐 300% 간다, 500% 간다, 10배 간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 50%를 수익을 내든 100%를 내든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보면 주위 그 시청자분들 보시면 주식하신 분들 보면 왕년에 뭐 몇천 몇억 벌었다는 분 참 많아요. 근데 3년, 5년 뒤에 보면 거의 8, 90% 깡통이거든요. 이제 벌었을 때
벌었을 때 수익이 났을 때 안 챙겼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회전 차바이텍은 50% 이상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 이 종목도 선절가를 제가 35,000원을 정확히 33,000원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3,000원이 깨지면은 바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썬데이토즈입니다. 썬데이토즈인데요. 썬데이토즈는 이제 게임 소프트, 소셜 게임 전문 회사입니다. 애니팡과 애니팡2, 또 애니팡 4000성 등 주요 게임들이 있고요. 국내 상위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겨울방학 시작 등으로 학생들이라든가 이제 계속 뭐 중고생, 대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또한 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이제 순매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요 근래에 들어서 무섭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25,000원대 있는 종목이 40,000원대, 무려 한 70%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지수가 안 좋으니까 솔직히 뭐 일주일 만에 70% 올랐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절반 매도하시고 다음 종목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쌍용차인데요. 쌍용차는 이제 1962년에 설립되어 각종 자동차 및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체어먼과 렉스턴, 또 코란도, 티볼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 점유율은 6.8%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이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쌍용차. 예. 차트. 쌍용차도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 그 관련 이제 차 큰 회사들이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오르지 않는 종목들이 이제 쌍용차와 관련 부품주를 제가 이제 추천을 했는데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한 약 7,000원 정도까지 보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평화전공입니다. 평화전공은 이제 도어스템 부품 업체로 동종업계 국내 최고의 경쟁력 및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및 회업체에 공급 중이고요. 현대차 주력 모델의 도화 모델을 직접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인도, 중국 등의 공장 증설 및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는데요. 회사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차트 보시면 오늘도 차트 보시면 오늘도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 보시면 장중에 무려 3, 4% 정도 계속 상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시장이 한 45포인트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3% 정도 올랐다는 건 대단하거든요. 또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목표가 1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차분히 들고 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평화전공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5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영환 차장님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장님 가볼까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약간 매출이나 이익이 정체되면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동사의 주력 제품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이제 특판본도의 공장의 추가 증설이 완료가 되었고요. 또 그리고 오랫동안 골머리 앓고 있던 계열사들의 재고 비용 처리 문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올해는 2018년은 실적 개선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감을 이제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CPI 필름 관련 양산 이슈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이 대략 한 2천만 대 정도 출시되고 2021년까지는 그 점차 확대되면서 2억 대까지 생산될 것이다. 그렇게 현재 시장에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반기 혹시 좀 늦어져도 내년 상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가 됐다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여러 가지 호재성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의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나면은 올 한해는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보일 만한 종목이니까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조정 시마다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볼 만한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포메탈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5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정밀 단조업체입니다. 일단 업계 최상위권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단조 회사들이 전방 산업이 그러니까 자동차나 혹은 건설 기계 쪽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이제 그 로봇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션 컨트롤러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기어 부품의 수급이 굉장히 공급이 좀 팍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시장이 좀 기화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 감속기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나버리스코라는 회사에 지금 현재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산업용 시장이 커지면서 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지난해 매출이 한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도 2배 이상의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현재 차량 경량화가 좀 진행되면서 경량화용 이제 단조 부품의 수요가 이제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도 2019년부터 경량화용 단조 제품이 이제 신규로 납품이 시작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관련해서도 최근에 공장 증설이 한참 진행 중이고, 캐파 한 2배 이상 정도의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난 9월 그리고 지난해 9월, 11월 지진 관련 테마를 엮이면서 한 차례 대량 거래를 펴지면서 이제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주로 이제 단발성 이슈였다면 최근에 주가의 급등세는 실적 성장에 기인한 그런 상승으로 봐도 유망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은 단기 급등 후에 좀 조정 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워낙 상승 각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한 2달간의 기간 조정이나 혹은 가격 조정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 초반쯤 추가로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매수 타이밍이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쯤에 신규로 진입을 예정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저 코퍼레이션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재작년 12월 공모가 12,000원에 신규로 상장된 회사입니다.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6위 수준의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고요. 주요 고객사라는 글로벌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산자부의 품질 경쟁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조금 독보적인 기술력이 좀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해 전반적인 자동차 업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하였습니다. 이 규모만 놓고 봤을 때 파워 기준으로 한 7배 수준으로 현재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잠시 살펴보자면은 상장 이후 1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타다가 굉장히 좀 보전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최근 굉장히 좀 가파르게 다시 상승세에 올라탄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는 확실히 좀 상방향으로 완전히 좀 턴을 했고요. 바닥권에서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상향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조금 쉬어가면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이 종목 또한 일단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현대차나 기아차, 자동차들의 이제 판매세가 회복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 관점에서 소정심하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일단 동사는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고요. 올해 5월경 미국의 소셜 카지노 업체인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한 차례 좀 이슈 모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인수 작업 등에 좀 막대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인수 작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고,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 성장이 지난 한 해는 조금 제한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더블다운 카지노의 개선 작업이 마무리가 지난해 연말로 되면서, 이제 올해는 실적이 전체적으로 본격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성장은 효율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 3월경 신규 게임이 업데이트 되고 나면은 가시적인 실적 성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 연간 1,000억 배 가까운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요. 현재 시총은 업계 평균에 비해서 아직 가격이 상당히 많지 않은 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는 좀 살펴 보면은 최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주가가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주가 흐름이 안정적인지도 매일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 종목 또한 이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의 연면이 될 것이다, 올해는. 그런 관점에서는 올 한해 정말 좀 기대해 볼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부동산의 임대업이나 관리업, 그리고 관련 용역을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수익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오너의 개인 자산을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오너 일가의 빌딩이나 그런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매출이나 영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계열사,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 한국제지나 한국택지지, 대양전기, 업계 수익권의 계열사들과 굉장히 이제 막강한 현금 보유력을 가진 데 장점을 할 수 있고요. 최근 이제 3세 경영으로 접어들면서 2016년 해성 GS의 인수나, 그리고 2017년 바이오 회사 인수라든지 점차 이제 공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향후 3세 경영자들의 경영 성과에 따라 이 회사의 주가의 상승 속도는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그리고 올해 8월달에는 또 신축 호텔의 완공 이슈가 있습니다. 이 호텔이 완공되고 나면은 이번에 그 호텔 운영업체와 20년간 임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매년 추가적으로 영업이 40억 정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이 회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긴 그림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잘 들었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4번님께서 코스모 신소재 15,290원에 비중 30% 계속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해결해 주시죠, 최명성 선생님. 네네. 오늘 지수가 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리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기능성의 필립 회사로서 2차 전지용 이제 양극화 물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한때는 이제 GS 그룹에서 인수해서 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나왔는데요. 작년 2017년 대비 3분기 매출이 무려 67%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아주 좋고요. 재무제표 잠깐 보시자면 이게 현재 그 코스모 신소재 재무제표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이 1,334억에서 올해 2년 전에 1,334억인데 2017년 3,460억이네요. 무려 한 3배가 증가가 됐고요. 3년 전에 적자, 또 2년 전에 50억 순이익이 작년에 85억 흑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보튼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이제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는 그리 이제 매도하는 데가 없고요. 거래량을 보니까 이제 앞부분에서 8% 오르고 1% 정도 올랐을 때 130만 주씩이 나왔죠. 그래서 많이 오를 때, 많이 8%, 9% 이렇게 올랐을 때 한 250만 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1.6%는 얼마 안 됩니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21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떨어지지만 별로 이제 거래량 없고요. 현재 61선에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수라 생각합니다.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90% 종목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 테마라든가 그게 죽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는 계속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15,300원, 15,200원에서 14,600원이면 별로 뭐 손실도 몇 프로 안 나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14,000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가면은 거래량 다시 증가하면 18,000원까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그 14,000원이 깨지면 물론 매도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고점 16,000원과 1차 16,000원, 2차 18,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됐고요. 다음 주를 보면서 기약하시면서 조급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전 정도 더 지켜본다.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영환 차장과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 종목 상담들이 사실 어려운 종목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볼 때 분위기가 급락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이영환 차장님께서 지점에서 또 계시고 하다 보니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런 급락장이 나올 때는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반전되는 이런 장이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좀 효율적인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시장의 큰 화두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국채금리 인상 이슈라고 가격 인상 이슈와 그리고 크게 거래소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슈 이 부분은 호재이긴 하지만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4월부터 또 거래 정지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11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약 3개월에 걸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이제 가격 조정 요 세 가지가 가장 시장에 좀 큰 이슈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는 지난해 이제 과거의 경험들 돌이켜봤을 때 일단 미국의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 국내 정치에 가장 크게 좀 상승한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슈 이래 되면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거래소는 일단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거래 정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코스피의 변동성은 굉장히 극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대부분 개인들이 이제 추노하는 그런 고작 시장은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화두가 소수작 활성화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이 코스닥을 밀어준다면은 충분히 코스닥은 올 한해 계속 우리 개인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 충분히 좋은 장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조정은 그동안 한 2, 3개월에 걸친 이제 가격전이 참 가격 급등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좀 쉬는 타이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대부분의 개인 고객들 시중에서 있다 보면은 제약 바이오 쪽에 많이 좀 최근에 밀려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좀 초입 단계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조정을 잘 견디면은 한 달, 두 달 정도 있으면은 또 코스닥이 어차피 간다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 가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잘 견디시면은 충분히 오히려 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 섹터는 가장 또 시장 된 조정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급락장에서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은데 큰 틀에서 대응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자, 유한양행 지금 올라와 있는데 8466번님 223,859원의 비중 20%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한양행 매수는 참 잘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가 가고요. 유한양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게 도펴보시면, 매출액이 계속 이제 1조에서 1조 3천억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아주 좋고요. 유불도 너무 좋습니다. 요 근래 보시면 이제 유한양행이 한 일주일 전에 여기 4%, 1% 오를 때 좀 거래량이 들어왔고 오늘은 이제 53,000주인데요. 오늘은 별로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지는 거에 비하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또 보시면 이제 기관 쪽 투신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22만 3천원대에서 매수하셨으면 매수는 아주 잘 하셨고요. 전고점 제가 2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장이 많이 빠졌어도 이 종목은 빠지지 않았고 계속 이제 매출 영업이 늘어나고요. 또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면 충분히 약 25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을 갖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25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영환 차장은 시간 관계상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영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벌써 장마감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현재 2,525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급락이 나왔고요. 2,520선대에서 지금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2,557포인트대부터 쭉 빠져내려와서 2,519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낙폭 회복 많이 안 되면서 2,525포인트대에서 지금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 주체 변동이 있나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역시나 개인은 7,424억 원이나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은 3,142억 원, 4,457억 원 각각 팔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추세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무려 4%의 낙폭이 기록이 됩니다. SK하이닉스 3% 빠지고요. 포스코도 2.66%나 빠집니다. 현대차만이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KB금융 한 종목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빠지고 있는 상황. LG화학이 특히나 많이 빠지네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899포인트, 900선 무너졌습니다. 899.08포인트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인 모습이 이 정도입니다. 일종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910포인트부터 888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현재 899포인트대까지는 회복했습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삽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5억 원 매도까지 좁혀져 온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상승 반전을 했고요. 신라젠이 지금 4.79%까지 상승폭 키웠고 하락하던 바이로메드도 지금 3.22%의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900포인트까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JENM은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완전히 됐습니다. 1% 상승.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에서 보합권까지 올라왔고 포스코 캠텍도 하락에서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티슈진만이 급락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25만 5,5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장이었고요. 장 마감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좀 갑자기 어려웠죠? 회의발에 좀 악재가 나온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언제든지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런 뉘앙스를 좀 펼치는 바람에 예상치도 않는 이제 외국계에서 오늘 외국인지 거래소와 코스닥 또 이제 선물 중에서 많은 매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악재는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은 아니고 미국발 이제 뉴스이기 때문에 뭐 큰 건 아닌데 당분간 좀 이제 좀 한 번 좀 쉬었다 가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코스닥이 이제 하락 종목이 919개, 상승 종목이 269개인데 뭐 개인들은 거의 코스닥이 전념하고 있으니까 이제 코스닥 그 지수라든가 종목을 잘 보면 되는데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이게 기관 쪽에서 많이 좀 받쳐준 것 같아요. 투신 연기금 쪽에서. 그래서 제 생각은 다행히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금, 토, 일은 휴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좀 기대하시고 너무 뭐 이렇게 겁먹지는 마시고요. 미국발 그것도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미국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렇게 말 아닙니까? 말. 그러니까 좀 한번 이제 조정, 아름다운 조정이라 생각하시고 잠시 좀 뭐 하루 이틀, 2, 3일 좀 쉬어간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급락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인데 1.68%나 결국 내렸네요. 2,525.39포인트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역시 0.96% 내린 899.5포인트, 900선에서 0.5포인트가 지금 모자라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급등이 좀 나왔죠. 이틀 연속 급등 나오면서 어느새 원달러 환율은 1079원 70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체크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갑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오늘 함께 하셨죠? 카카오 종목이 46.22% 좋은 수익률 여전히 유지합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이 유니크 34.26% 올라갔네요. 최명성 소장의 뉴트리바이오텍 31.32% 상승이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롯데정밀화학 25.21%. 최명성 소장의 동성제약이 지금 276.47% 상승인데 이게 오늘 11시 기준이고요. 실제로 종가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권홍섭 주임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롯데정밀화학 25.21% 상승입니다. 수익률 점검 들어갑니다. 일단 최명성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유니크 종목도 잘 가고 뉴트리바이오텍도 잘 가지만 네. 화두는 지금 뭐 실시간으로도 계속 검색을 많이 하시는 종목은 동성제약입니다. 네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추천하시면서 한 4배 갈 거라고 3배 반 4배 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못했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종목 발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행운이랄까 아니면 시장이 받쳐줬다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입니다. 저는 이제 올라갈 때 예. 욕심을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까요, 동성제약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천만 원을 매수했다면 한 10,000원대, 12,000원대 일단 한 1,000만 원 매도하고 오늘 같은 날도 한 1,000만 원 매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면 한 70%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가서 이제 대응하시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0%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뭐 원금 이상이기 때문에 예. 부담이 없으실 것 같다라고 안전 투자를 권해 주셨고 유니크 어때요? 네. 나머지 종목. 유니크도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유니크는 이제 그 김해 공장에서 20여 종의 차량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 변속기의 핵심 부품인 백부바디의 유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파워텍 등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유니크가 그 수소차 이제 부품 생산으로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도 이제 현대차가 수소차 그 광고에 대대적으로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향후 발전성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계속해서 1차 상승, 다시 2차 상승, 3차 상승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현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지수 탓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아직 이 종목도 한 7,500원을 깨지 않으면 재차 계속 상승해서 10,000원대를 향해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이 종목 가지고 계시면 수소차 대장 주격이니까 계속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트리바이오텍. 다음 이제 뉴트리바이오텍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너무 잘 가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좀 오늘 제가 행운의 사나이가 아닌가. 종목마다 다 가고 있으니까 뭐 아주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뉴트리바이오텍은 이제 건강식품 산업에서 기능성 원료 및 성분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제품에 관한 이제 계속해서 기능성 제품을 생산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화장품 제조로 유명한 코스맥스 계열사에서 코스맥스 바이오와 같은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회사 매출 영업이익이 3년 연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해년마다 한 3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물론 거래량도 들어오지만 제가 좀 전에 팁을 드렸죠. 바닥권에서 계속 그 양봉이 많이 나온다. 그것은 누가 매수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근래 한 4개월 정도 보면 거의 70%, 봉의 70%가 양봉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종가 대비 31%인데 모르겠으나 40% 정도 수익이 나왔나요? 오전에 이제 31%니까 그래서 한 35,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회사 좋고 실적 좋고 계속 또 바이오 제약 관련주니까 또 자회사 코스맥스도 튼튼하니까요. 계속 이 종목은 들고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롯데정밀화학이 잘 달리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성소다죠. 여기에 대한 판매 단가가 대폭 상승하는 이러한 그러한 판매 단가에 대한 수혜가 나타남으로써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좀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성소다가 왜 판매 단가가 올라가냐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외에도 글로벌하게 친환경에 대한 규제가 이슈가 되면서
모든 그 선박이나 아니면 또 디젤에 대한 탈황 정책에 의해서 가성소다를 이용한 가성소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제품군들을 대체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앞으로도 가성소다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판매 단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성소다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영업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자면 2016년도 기준에서 전년비 대비 거의 한 400% 성장하는 그러한 그 수치상으로도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 올해에도 거의 그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한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컨센서스 전망치를 반영한다면 현 주가 75,000원은 아직까지도 낮은 가격이고 목표가 14만 원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목표가까지 지속적 홀딩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홍섭 주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의 일정과 또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한 주간의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투자 전략들 다음 주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전략으로 다음 주 임할까요? 일단 이번 주에 2월은 사실 이틀밖에 안 됐지만 별로였어요. 네, 그렇죠. 이제 예.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미국발 반환 때문에 이제 좀 일시 조정인데 예. 저는 그동안 이제 1월달 세상말로 주구장창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 거래소도 코스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다음 주 뭐 월요일, 화요일 정도 일시적 조정 후에 다시 반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도표가 이제 거래소 코스피 도표고요. 이렇게 차트고 왼쪽은 코스닥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그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작거든요. 이 거래량이 적고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소도 보시면 거래량이 어제보다 오늘 적습니다. 또 가장 이제 큰 선인 21선인가 61선을 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시적으로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다행히 이제 좋은 게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 이틀 휴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월요일 아침에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월요일 오후부터나 화요일부터는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다시 새로운 2월달 향해서 줄기차게 좀 전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볼만한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주에 그 볼만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아주 차트 힘과 또 실적이 좋습니다. 첫째 종목은 이제 정다운인데요. 이름이 참 좋네요. 정다운인데, 이지바이오 그룹이고 계열에서 이제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이제 오리 제품을 많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회사로서 이제 JD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보시면은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주 좋습니다. 또 제가 그 차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거의 6개월 정도 우상향 추세로 쭉 올라오는데요. 이제 특이한 점은 양봉이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보면 이 종목의 차트 보시면 거의 80%가 양봉입니다. 그건 양봉의 뜻이 뭡니까? 물론 초등학생도 알겠지만 누가 산다는 뜻이 아닐까요? 양봉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우상향이면 가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매집이 많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17년 경력으로 봐서는 전고점 6천을 향해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평화전공입니다. 오늘 보니까 기아차가 좀 오른 것 같은데요. 평화전공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그 관련해 이제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OEM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용 도어 무빙 시스템 전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련 업계 국내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특히 그 현대 기아차에 이제 현대 기아차 또 현대 오토텍 등의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주력 모델의 도어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 등의 공장 및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제가 차트를 좀 보시면 바닥권에서 평화전공이 10,000원을 원바닥, 투바닥, 앞에서 3바닥 찍고요. 다시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21선, 61선 올라오면서 다시 상승 추세입니다. 특히 오늘 뭐 많은 종목 90%가 하락 추세인데 오늘 같은 장에도 거의 3%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전고점이 이제 14,000원에서 15,000원을 보시면서 차분히 이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다운, 평화전공 다음 주에 이 두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최명성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